학생 교육센터 김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작 2월부터 3월, 4월, 5월까지 이렇게 4개월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 강좌들 저희가 5월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라이브와 6월에는 오프라인 강좌까지 계속 저희가 진행할 거니까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마켓 광고 옥션 광고 시작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2시간가량 라이브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을 맡은 김대용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지마켓 옥션 광고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2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배우며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을 먼저 달성을 하기 위해선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2가지는요. 반드시 교육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 2가지는 반드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지마켓 광고 교육을 듣고 나서 반드시 내가 광고를 설정할 줄 아시는 실무자로서 직접 운영할 줄 아시는 능력을 배양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직접 실무자로서 광고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운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라이브 강좌를 보시면서 혹시나 옆에 PC가 있다면 같이 실습을 병행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광고라고 하는 게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이 비용은 누구 비용이죠? 여러분들 비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의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광고 수익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즉 광고 효율을 명확하게 분석할 줄 아셔야지만 광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 효율이라는 거는 분명 광고를 집행하면서 발생되는 광고 지출 비용이 있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이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계산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수익률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채널이든 광고 키워드든 광고 영역마다 각 수익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이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채널과 키워드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시면 여러분들이 매출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큰 2가지인 광고를 실무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 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왜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러 판매자분들이 이제 대행사분들한테 광고 영업적인 전화를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하루에 한 번씩은 받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광고를 대행해서 판매를 하고 계신데 본인이 모르시면 광고 대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광고 대행사에 맡겨서 운영하는 거와 내가 전혀 모르고 광고 대행사에 운영하는 거는 정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단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떤 일부분은 광고에 대한 키워드 설정이나 또는 광고에 대한 금액 설정들 그런 부분들을 대행사에 위임해서 마지막에 레포트를 정확하게 보시고 광고 효율에 맞는 키워드를 선별해서 그 선별된 키워드만 운용하시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이 아시는 만큼 그만큼 사업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실무단에서 광고를 직접 운영하는 방법. 두 번째는 광고 효율을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총 2시간 동안 이 2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물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초보자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하신 지 한 1개월이나 한 3개월 정도 미만이신 판매 회원분들이 계실 텐데 우선 교육을 들어보시고 광고라고 하는 게 내가 집행을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나를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광고가 지금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내가 판매를 시작을 하고 나서 처음부터 광고를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만약에 마우스를 지마켓 상품으로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등록했는데 이 마우스가 어디에 나타나죠? 이 마우스라는 거, 이 특정 키워드는 굉장히 많은 판매자분들이 그 마우스라는 키워드로 상품을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뒤에 있는 페이지에
여러분 상품이 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왜냐? 판매 수량이 기존 판매자들보다 판매량이 증가되지 않았고 판매된 건수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판매자보다 순위가 훨씬 더 뒤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너무 뒷페이지에 순위가 밀려 있으니까 나 이 페이지를 앞으로 올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광고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광고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비용을 발생시켜서 이 상품을 소비자가 많이 보는 마우스 검색 결과 1페이지 상단에 보여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마우스를 1페이지 상단에 노출하는데 1일 3만 원이라는 광고 비용이 투여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마우스 하나를 팔았을 때 우리가 남기는 수익금이 3,000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3만 원이라는 광고비를 충당하려면 몇 개를 팔아야 되죠? 네, 10개 이상을 팔아야지만 우리가 광고비를 제외하고 영업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명확한 기준이 생긴다라고 하면 광고는 내가 처음부터 달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광고를 처음 달았을 때는 그만큼 전환율이라는 게 발생되기가 어렵죠. 왜냐? 처음 고객들이 판매된 상품에 들어오면 상품에 대해서 가격 또는 기능, 디자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그 이전 데이터들, 구매 후기죠. 그 구매 후기를 보면서 이 상품이 정말 괜찮은 상품이구나 라고 했을 때 구매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구매를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초기 상품에는 그만큼의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요를 받쳐주지 않았고, 즉 옵션이나 가격이나 디자인을 받쳐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구매 후기도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광고를 달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하시고 광고를 수행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A라는 셀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B라는 셀러가 있어요. 혹은 내 상품 중에서 A 상품이 있고 B 상품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A 셀러 같은 경우는 1일 UV는 방문자 수예요. 순방문자, 유니크 비지트라고 해서 순방문자가 약 50명이 내 상품을 접속해서 봤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분들이 구매한 건수가 약 10건수 정도 구매가 이루어졌어요. 즉 A셀러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명이 접속을 했고요. 그리고 구매가 이루어진 개수가 약 10건 정도가 구매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셀러예요. 이 B셀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접속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약 한 1,600명 정도, 굉장히 많은 수치가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보러 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매가 이루어진 건수를 보니까 약 70건수가 구매가 이루어졌어요. 자, A셀러와 B셀러는 서로 다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광고를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A셀러가 집행을 해야 될까요? 혹은 B셀러가 집행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A셀러는 50명에 구매 결정된 게 10건. B셀러는 1,600명의 접속에 구매 이루어진 게 70건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광고를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가장 첫 번째는 구매 전환율이에요. 이 구매 전환율은 소비자가 접속한 만큼의 판매가 이루어진 비율, 구매 전환율을 판단합니다. 그랬더니 50명이라고 하는 고객이 들어왔을 때 10개가 팔린 건요, 우리가 구매 전환율 계산 방식을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계산기 있으시죠? 뭐 휴대폰에 다 계산기 있으니까 한번 계산기로 어떻게 구매 전환율을 구하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자가 50명이었고요. 구매가 이루어진 게 10건수죠. 그러면 먼저 10건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방문자가 몇 명이었죠? 50명이죠. 네, 50. 그리고 곱하기 100. 비율을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분율, 즉 100%를 100을 곱합니다. 그랬을 때 20%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요. 아까 A셀러가 구매 전환율은 20%예요.
구매 확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 20%의 구매 확률이고요. 자, 두 번째 판매자 같은 경우는 70개가 판매가 됐다고 하죠. 70개가 판매가 되고 그리고 몇 명이 들어왔었냐? 나누기 1600명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백분율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4.3% 정도 돼요. 자, 우리가 내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4%의 구매 전환율 가지고 내가 광고를 집행하겠다와 내 상품은 20%의 구매 전환이 있는 상품이고 얘를 광고를 투여를 해서 20%의 전환율을 발생시키겠다. 자, 과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판매자가 광고를 하면 유리할까요? 자, 첫 번째, A 판매자죠. 물론 여기서 제외되고 있는 부분은 광고비입니다. 그리고 마진에 대한 부분은 좀 제외했어요. 이 두 가지 항목은 X로 두고요. 그 기준이 동일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A 셀러가 광고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혹은 A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환율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구매 전환율이 되게 낮고 구매 전환이 나오지 않는 기준이라고 하면 내가 무리하게 광고를 투여를 했을 때 그만큼 전환되는 거래 금액의 기준에서 나한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환율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전환율이 확보가 됐다면 내가 거기다 광고비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우스를 내가 G마켓 상단에 노출을 시킨다. 특히나 모바일의 상단에 노출을 시키는데 하루 광고비가 예를 들어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잠깐 제가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었죠. 3만 원이란 광고비가 있는데 내가 3%의 구매 전환율을 가져갔더라. 그럼 오늘 100명이 접속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3%면 3명입니다. 그러면 하나 팔렸을 때 아까 3,000원 남긴다 그랬죠? 그러면 339. 9,000원의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의 광고비를 투여했을까요? 아까 3만 원의 광고비를 투여했죠? 마이너스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 그만큼 이익되지 않는 광고를 무리하게 해서 한 달이면 괜찮겠지만 뭐 2달, 6개월, 1년 동안 이 데이터를 보지 않고 판단했을 때는 나중에 우리 종합세세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돼요? 광고비는 이만큼, 나의 수익은 이만큼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실제 셀러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광고를 집행할 때는 전환율이 발생되는 상품에 광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환율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내 상품의 방문자를 알아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매일 우리 상품, 내가 등록해 놓은 상품이 5개예요. 혹은 뭐 10개예요. 또는 아이템 수가 좀 많아서 한 100개 정도를 등록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 상품의 접속자, 이 UV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즌에 맞물리는 상품이나 혹은 광고를 집행해야 되는 내 베스트 상품군들 또는 핵심 상품군들은 반드시 이 순방문자와 또는 1방문자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많은 프로그램들이 외부에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방문자 분석 툴이라고 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거 말고요. 처음 하는 판매자들 기준으로 우리는 G마켓 옥션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마켓 옥션 도구를 한번 볼 건데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G마켓 사이트를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사이트가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계시는 G마켓입니다. 이 G마켓 사이트에 보면은 판매자 서비스라고 있죠. 서비스에 보면은 ESN 플러스 통합 판매 툴이라고 하는 ESN 플러스가 있습니다. 접속을 해볼게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방송 보시면서 노트북이 있으시면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ESN 플러스를 접속을 했고요. 이 왼쪽에 보면요. 이베이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 호스팅은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 저장 공간이라고 하죠. 자, 이 저장 공간에 들어가 보면
상단에 통계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혹시 처음 보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이 통계를 계속 보시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상품별 통계나 이렇게 데이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통계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이미지 호스팅에 활용된 이미지의 접속수 혹은 조회수를 확인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시면 어떤 게 좋냐면, 만약에 제가 등록한 상품을 한번 테스트로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상품을 좀 등록을 해놨어요. 소파 커버, 즉 소파를 이렇게 덮는 상품인데 제가 테스트로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상품을 보면은 제가 오늘 이 상품의 접속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등록하는 이 이미지가 G마켓 옵션을 등록을 할 때 이미지 호스팅에 업로드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에디터나 이베이 에디터나 또는 1.0을 쓰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HTML 태그 가지고 적용하셔갖고 노출시켜야 됩니다. 즉 이미지 호스팅 된 이미지를 사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이미지가 만약에 A1JPG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미지 호스팅에 요 이미지 별 통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별 통계에 접속을 하면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해당된 커버라고 하는, 저는 커버 06이라고 하는 JPG 파일명을 썼는데, 이 파일이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의 조회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까 보셨던 커버 1이라는 이 파일인 것 같아요. 맨 위에 있던 게. 제가 커버를 아마 등록을 할 때 커버 01이라고 등록한 것 같고요. 그 커버 01이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냐면요. 이미지별 조회수 기준으로 보니까 약 400명, 평균 400명 정도의 조회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노출한 G마켓에 혹은 옥션, 같이 노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합산해서 G마켓 옥션에 노출되는 이미지의 조회수가 400명 정도 되더라.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오늘 신규 주문이 일어난 오늘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약 40개 정도의 주문 건수가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구매 전환율 나오죠? 볼까요? 아까 같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메모장으로 가볼까요? 계산기를 이렇게 꺼내볼게요. 40개의 구매 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문자가 몇 명이었죠? G마켓 옥션에 방문자 400명이었죠. 그리고 곱하기 이렇게 100 해보니까 약 10%의 구매 전환이 발생이 됐던 페이지구나. 이게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지표를 보니까 10% 정도는 계속 구매가 되는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매 전환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때 반드시 모든 상품에서 이렇게 조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집행하면서 또는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소비자가 얼마만큼 구매가 이루어질구나. 그러면 우리가 G마켓 조회수 기준에서 만약에 소파 커버를 검색하는 1일 평균 조회수가, 소비자의 검색수가요, 10,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G마켓 상단에 붙여놓으면 10,000명이 물론 100%는 보진 않겠지만 막 거의 한 60% 본다고 할게요. 600명이 내 상품을 봤다라고 하면 거기에 10%가 구매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기준에서 광고비가 만약에 얼마다, 여기에 노출하는데 만약에 5만 원이라는 광고비다. 그럼 나는 1000명에 10% 약 100개가 팔린다고 하면 5만 원 광고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의 마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만큼 그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판매하시고 광고하실 때 전환율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G마켓 옥션에는 이미지별의 호스팅을 노출하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다. 뭐 다른 마켓들은 조금 더 자세한 통계값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마켓들도 마찬가지로 전환율을 판단해서 상품별로 광고를 달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론 광고비를 계산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뒷부분은 광고비 계산하는 것까지 갖춰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먼저 여러분들의 상품에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앞에 보시는 그래프는요, 아이사스 법칙이라고 해서 마케팅에 되게 오래된 법칙 중에 하나예요. 이 법칙은 소비자가 주목하고 인터레스트한 관심 있는 상품에 검색이 이루어지고요. 검색된 결과에 구매 액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뭐냐? 뭐예요? 쉐어예요. 뭐 구매한 걸 나눠주냐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상품에 대해서 느꼈던 내 구매 후기, 이 리뷰를 다른 사람들에게 구두 전파나 또는 SNS 바이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린다고 하는 게 소비자 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품 페이지에 굳이 쓰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소비자가 뭘 남겨요? 아, 이 상품 너무 좋아요. 이 상품 사용하지 마세요. 굉장히 많은 본인의 경험담을 남기게 됩니다. 이 경험담은 고스란히 다른 새 구매자에 대한 리뷰를 확인해서 그 고객들의 그 리뷰의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요소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뭘 해줘야 돼요? 소비자가 구매 후기를 잘 남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품도 굉장히 포장도 예쁘게 하시고 배송도 빨리 하시고 CS도 되게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매 후기에 구매평이 최고로 좋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매 후기 관리가 필수겠죠. 예전 한 5년 전에요. 옥션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어떤 결과냐면 구매 후기가 3배, 구매 후기가 기존의 새 상품과 기존 상품, 동일한 상품과 가격대가 동일한 상품 중에서 한 상품은요, 후기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상품은 후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제품에서 두 개를 같이 노출시키고 방문자 대비해서 구매 전환, 그리고 구매 건수에 대한 비율을 판단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약 구매 후기가 있었던 페이지에서 약 3배에서 4배 정도의 매출 효과가 좋았다고 발표를 해요. 그만큼 구매 후기는 여러분들이 판매하면서 소비자한테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체크리스트 구매 후기 포함해서 몇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전환율을 충분히 확보했냐? 아까 알아보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내 상품에 대해서 방문자 대비해서 전환율이 높은 상품이냐? 두 번째는 상품 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니까 소비자가 최근에 패션 뷰티나 여러 20대 여성분들 기준으로 한다면 가장 모바일에서 구매를 많이 한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마켓 비중에서도 약 60%가 모바일에서 접속을 해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소비자가 모바일로 들어와서 상품을 많이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모바일에서 상품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PC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바일이라고 하는 특성상 소비자가 접속을 하면 이 트래픽 기준에서 마켓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원본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는 이런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클릭해서 볼 수가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G마켓 판매자 기준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의류 쪽이 좀 많아갖고요. 제가 쭉 보다가 여성 의류 원피스 판매하시는 분이신데, 물론 지금 영상을 혹시 요 판매자님께서 보신다면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상품 판매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지금 보면 상품평도 999건이나 상품평이 최대한 많이 달려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상품을요, 제가 이렇게 모바일에서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운데 화면은 모바일형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요, 판매 수량도 누적 판매 수량이 13,000건이 넘어가 있는 그만큼 판매량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잘 팔리게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쭉 소비자가 여름 신상에서 상품을 등록을 돼 있는 상품을 보러 왔습니다. 쭉 보고 굉장히 사진도 되게 잘 찍으셨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클라인 정 상품은 출발 상황 역시 당일 발송이 됩니다 하고, 모바일에서는 상세 보기 클릭을 바로 되지 않으니 상세 보기 버튼을 눌러서 클릭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려가 볼게요. 상품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보면은
굉장히 상품 디자인을 잘 하셔갖고 등록되어 있는데 모바일이 아닌 PC에서는 클릭을 해도 이렇게 새 창으로 상품의 디테일까지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바일 접속이 패션은 훨씬 더 높아요. 약 제가 판단하기에 저도 패션 쪽 관련 상품을 해봤기 때문에 한 80에서 90%가 모바일로 접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바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자, 모바일이죠. 다시 접속을 했습니다. 똑같은 페이지예요. 모바일로 들어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씨를 우리가 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물론 이걸 보면은 오른쪽 이걸 누르라는 얘기인 건 알 수는 있겠지만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이 패턴을 좀 자세히 보고 싶어요. 소비자께서 클릭을 해볼까요? 지금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지만 클릭돼서 나오지가 않아요. 두 번째 상품도 역시나 그렇고요. 사실 어떤 상품이 제대로 되어 있는 상품이냐면 만약에 원피스 비슷한 상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뭐 이 상품도 원피스니까요. 한번 볼까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상품들이 나와 있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야겠죠. 소비자가 바로 클릭한 동시에 상품이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방금 보셨던 전 판매자님께서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도 어떻게 돼요?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 최적화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매 전환이 모바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세히 보지도 않고 구매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PC를 가서 다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딱 한 가지예요. 페이지 길이가 2만 픽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혹은 지금 신규 상품 등록인 상품 2.0 버전으로 등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 지금 방금 전 보셨던 판매자님 같은 경우는 1.0 기준의 예전 9 페이지 방식으로 등록을 했는데 2만 픽셀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을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한번 캡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을 원본 대신 띄워줘요. 그러다 보니까 HTML의 링크 값이 먹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꾼다라고 하면은 길이를 조금 줄여서 2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모바일에서도 링크가 들어가서 모바일의 전환율이 그만큼 높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에 적용된 팝업 링크가 모바일에서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로 등록한 2.0은 그룹핑이라는 걸로 이렇게 옵션 잡잖아요. 그렇게 잡으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고객이 주문하기 쉽게 옵션명으로 구성되어 있냐. 이것도 지금 신규 버전 같은 경우는 상품명 자체가 옵션으로 그룹핑이 되는데 이전에 상품 1.0 버전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옵션명을 본인이 작성을 해요. 이렇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하는 원피스가 1번부터 50번까지 있는데 이 상품들의 이름을 난 땡땡이 원피스, 파란 투피스, 뭐 블라블라 여러 개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소비자가 주문할 수 있는 옵션 리스트에다가 똑같이 적는데 아까 썼던 디자인에 썼던 땡땡이 원피스, 뭐 체크 원피스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써서 땡땡이 원피스가 아닌 본인이 따로 부르는 상품명을 적거나 그러면 동기화가 될 수는 없죠. 분명히 이 상품이 옵션에서는 이 상품이 맞는 것 같지만 정확한 상품명이 다르다 보니까 소비자가 구매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페이지의 상품의 옵션명과 작성되는 옵션 설정명을 동일하게 해주셔야지만 그만큼 구매 전환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족도가 높게 돼 있냐. 저 같은 경우도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셀러입니다. 저는 이제 판매 한 5년 차 정도 하고 있는 셀러인데 저는 항상 런칭할 때 제가 쭉 보다가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오는 상품들이 있죠. 그런 상품들을 더 좋게 만들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넣어요. 그래서 더 가격이 더 저렴한 가격 혹은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매입해 와요. 그 상품을 등록하죠. 전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디자인을 만드냐면 물론 동영상도 만듭니다. 리뷰하거나 언박싱하는 영상 다 만들어요. 근데 그 상단에 뭐를 올리냐면요.
구매 후기 이벤트를 꼭 올려요. 구매 후기 이벤트를 올려서 이 구매 후기는 뭐냐면요. 한 달에 한 번씩 구매자가 구매해 주시고 본인의 사용 후기를 남겨주시면, 포토 후기와 동시에 남겨주시면 저는 1+1으로 한 상품을 또 줘요. 그만큼 상품에 대해서 구매 후기를 통해서 소비자의 구매 후기가 되게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이벤트나 또는 여러분들 오픈 이벤트로 진행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만족도 높은 후기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광고를 입혀서 노출을 시키면 구매 전환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실까요?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물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제가 파는 건 노트북이에요. 이걸 어떻게 1+1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네, 그런 경우는 간혹 기프티콘으로 이렇게 사은품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타벅스 쿠폰이나 한 잔 쿠폰이나 이런 걸로 구매 후기를 남기신 분은 배송비를 지불하지도 않고 그냥 싸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이런 신규 이벤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 후기의 만족도가 높은 상태에서 광고를 집행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5번째는 뭐냐면, 아까 광고는 공짜예요? 아니면 돈이 들어가나요? 공짜면 다 하겠죠. 하지만 광고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광고비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풋으로 광고비를 10만 원을 넣든 100만 원을 넣든 1000만 원 그 이상을 넣든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와야죠. 이게 비즈니스입니다. 이 아웃풋이 나왔을 때 그 수익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냐, 그 합리적인 거는 광고를 집행해 보시고 뭘 체크하시냐면 광고 집행 결과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광고를 오늘 배우셨잖아요. 배우실 거고 이 배우신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숙제예요. 광고 결과를 제가 드린 표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표를 드릴 거냐면요. 이런 표를 드릴 거예요. 표만 봤을 땐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되게 쉬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표는 제가 엑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처음부터 작성을 좀 해볼게요. 먼저 날짜가 있어야겠죠. 날짜는 광고 집행한 날짜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가 집행된 광고의 키워드 혹은 광고의 구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자라는 거는 광고 자리, 광고의 자리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날짜가 오늘 날짜로 제가 오늘 날짜를 입력을 해볼게요. (2020년 05월 28일이고요. 그리고 키워드는 내가 이 키워드를 만약에 원피스를 해볼까요? 원피스에 대한 키워드를 집행을 할 겁니다. 구자는 이따가 오늘 구자도 배울 겁니다. 그냥 모바일 플러스와 이런 광고들이 있는데요. 모바일 플러스라고 이따가 배울 광고를 먼저 제가 집행했다고 가정할게요. 모바일에 노출되는 구자. 자, 모바일 구자. 그 다음에 하루 1광고비가 있겠죠. 하루 1광고비는 하루 노출할 때 광고의 투여 비용을 입찰해서 낙찰받으시면 그 저녁부터 다음날 동일시까지 하루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그 광고비를 말해요. 만약에 원피스 광고비가 얼마인지 볼까요? 자, 제가 먼저 잠깐 빠르게 좀 보고 올게요. G마켓이고요. 이거는 이따가도 볼 겁니다. G마켓 하단 보면은 서비스 중에 판매자 광고샵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검색 광고에 원피스 광고비를 조회해보는 거예요. 그럼 모바일 플러스라는 광고비가 얼마예요? 예, 대략 한 29,000원 정도예요. 3만 원 정도 되겠죠? 3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하루 광고 노출하는데. 원피스의 모바일에 노출 최상단 하는데 3만 원이다. 하루에.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루 광고 노출시켰죠? 그럼 다음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판매가 이루어진 판매 수량을 반드시 기입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그날 광고를 달았다. 그럼 광고비 얼마 입찰해서 낙찰됐는지,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판매가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판매 수량 10건수가 판매됐다라고 할게요. 10개 정도. 그러면 판매 수량에 여기 뭘 써오시냐면요. 개당 마진을 써놓으시는 거예요. 원피스 한 장 팔았을 때 25,000원이 내가 20% 정도 마진 가져간다.
이걸 어바웃으로 체크할게요. 그러면 내가 대략 한 5,000원 정도의 마진이 남아요. G마켓 수수료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제외하고요. 이거 광고비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5,000원 정도의 개당 마진이 남깁니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개당 마진 기준에서 총 마진 금액을 판단하니까요. 마진 금액은요. 이퀄 판매 수량의 곱하기 개당 마진이겠죠. 자, 계산해 보니까 이날 총 마진 금액은 얼마예요? 자, 5,000원이고요. 하나가 더 들어가야죠. 뭐가 들어가냐면 광고비를 제외해야 되죠. 그래서 광고 영업 이익이라고 제가 체크해 놓을게요. 이 광고이익은 얼마냐? 자, 이퀄 총 금액, 마진의 총 금액에 빼기 뭐예요? 네, 광고비겠죠. 왜냐? 광고비를 빼고 나한테 얼마 남았는지까지 봐야 되니까요. 자, 얼마예요? 2만 원 남았죠. 자, 이 표를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다음날, 광고 집행하고 다음날. 그래서 이걸 제가 만약에 한 달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했다라고 하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광고를 집행했다고 가정할게요. 똑같은 원피스라는 키워드의 같은 구장인 모바일 플러스예요. 광고비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입찰자들이 대부분 비슷하니까 광고가 100원, 200원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시즌이면 3만 원이 쭉 가요. 그러면 판매가 어느 날은 10개가 이루어졌지만 어느 날은 장사가 좀 안 돼서요. 특히나 주말에는 놀러 가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죠. 특히 패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어때요? 주문이 좀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면서 주문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올 수 있겠죠. 이걸 평균치를 대야 돼요. 그러면 마진은 동일할 거 아닙니까? 물론 판매가가 올라가면 마진은 떨어져요. 판매가 떨어지면 5,000원 마진이나 동일하다고 할게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주일이 다 끝나고 나서 마이너스 이익을 본 날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퀄 썸 해보겠습니다. 썸은 전체의 합계. 그랬더니 이 광고를 집행함으로써 나한테 남기는 금액은 얼마예요? 예, 2만 원이었다 이거예요. 만약에 광고비의 총 금액을 보니까 광고비는 얼마 썼냐면 21만 원을 썼는데 마진 금액과 판매 금액의 기준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 예, 일주일 동안 46건이 팔렸는데 광고비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2만 원 정도 발생했다. 광고이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광고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이 상태라고 하면 유지하시면서 구매 후기를 더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에 대해서 건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일반 상품도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거를 요구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이거겠죠. 매일 평균적으로 10개씩 팔려요. 매일 평균적으로. 더 팔린 날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광고를 집행함으로써 우리는 이 키워드 하나 제대로 물려놓고 일주일에 16만 5천 원에 나머지 다 제외하고요. 순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반드시 광고를 하고 나서 뭐라 해야 된다? 이걸 작성해야 된다 이거. 이거 작성하지 않는 분들은 광고하지 마세요. 왜냐? 광고해도 이게 본인한테 이익이 된 광고인지 아니면 해가 된 광고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냐면 광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하면 당연히 트래픽이 줄고요. 주문량도 줄겠죠.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광고비가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만 생기는. 만약에 이렇게 나는 한 원피스를 G마켓 상단에 하루 뛰어넘는 3만 원뿐이 안 해? 그냥 해! 했는데 내가 팔리는 게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안 보면 마이너스 11만 5천 원인데 이거를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고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 반드시 광고 집행 결과를 뭐해라? 작성하셔라. 근데 이거를 엑셀로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이 엑셀만 갖고 있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뭐 사무실에 보드판 같은 화이트보드판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이 표를 그리세요. 그냥 그려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 할 수 있냐 없냐인데 그려놓고요. 광고 담당자라고 하시면 광고 담당자가 내가 오늘 광고비 얼마 했는지 그리고 몇 개 팔렸는지 그리고 수익이 얼마인지를 이걸 매일 체크하시면 눈으로 보여요. 이거를 마켓별로 하시고 채널별로 하시고 키워드별로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물론 하나 통 털어서 G마켓 광고비 뭐 10만 원
몇 개 G마켓 통째로 몇 개 팔려나 이렇게 하시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기냐면 잘 팔린 것도 안 팔린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별로, 키워드별로, 구자별로 나누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세요.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는 광고가 G마켓 옥션의 키워드 광고, 이 기준으로 좀 볼 건데, 키워드라는 광고는, 이 키워드는 소비자가 검색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키예요. 소비자가 검색을 하고 있는 키워드에다가 내 상품을 물려야지 당연히 방문자가 발생이 될 거고, 그리고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무턱대고 내가 원피스로 달아놨다. 근데 나는 원피스랑 좀 비슷한데 원피스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원피스를 달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방문자만 발생이 됐겠죠. 구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겠죠.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크게 따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1위 광고도 있겠지만 두 번째 광고는 방문자당 광고를 지출한, 즉 클릭당 광고비를 지출하는 CPC 광고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한 키워드에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는 키워드를 물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키워드를 좀 다양하게 찾은 다음에 이거 키워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다시 골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 찾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키워드 찾는 방법은요, 대표적인 G마켓 사이트와 그리고 네이버 사이트를 같이 좀 볼게요. 왜냐? 소비자가 검색되는 패턴의 가장 키워드 조회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G마켓 먼저 좀 보면요. 여러분들도 G마켓 사이트 모바일로 들어오지 마시고요. PC로 이렇게 들어오세요. PC로 들어오시면 G마켓 사이트에 스크롤 내려보시면 맨 밑에 판매자 서비스라는 이런 메뉴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러면 판매자 광고샵로 들어옵니다. 접속을 해보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나올 거고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 아이디로 등급이 파워 딜러 등급인데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 밑에예요. 판매 예치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실 때 사용되는 금액이에요. 판매 예치금은 여러분들이 광고비로 충전해 놓으셔도 되고요. 혹은 내가 판매된 판매 대금, 즉 정산되는 금액을 판매 예치금으로 충전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충전을 매번 이렇게 조금씩 해서 광고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광고가 여기 보시면 판매 예치금이 0 이렇게 돼 있으시면 광고를 아무리 입찰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광고가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금액이 있으셔야지만 광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광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G마켓 옥션 광고는 크게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입찰자를 받고요. 낙찰돼서 광고가 집행되고 있는 CPP라고 하는 기간 고정 광고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클릭이 이루어지면 클릭당 과금되는 광고 시스템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것이 매일매일 입찰자를 받고요. 낙찰돼서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는 CPP라고 합니다. 두 번째에 있는 광고가 클릭당 과금되는 파워클릭이라고 하는 CPC 광고예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소비자가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디에 잘 되어 있냐면 파워클릭이라는 광고 시스템에 그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접속을 하실 때는 다시 한번 판매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합니다. 판매 회원님만 들어올 수 있고요. 구매자는 들어올 수 없어요. 네, 이렇게 들어오면 위에 메뉴에요. 파워 클릭이라는 메뉴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키워드라고 하는 이렇게 보시면 끝에 키워드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그러면 인기 키워드, 급상승, 시즌별 키워드. 저는 시즌별 키워드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퀴즈냐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올해도 팔고 있는데 차량용 햇빛 가리개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햇빛 가리개라는 제품이 뭐냐면 자동차 앞유리에다가 햇빛을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판매하는 제품인데
보여드려야지 아 이거구나를 알 수 있어요. 앞유리를 가리는 건데요. 요거예요, 요거.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앞유리를 햇빛을 가려서 뜨거운 차량 내기를 없애는 제품이거든요. 이제 작년부터 팔았던 제품이고 리뷰도 한 영상도 있고요. 쭉 내리면 이렇게 앞유리에다가 거치해서 이렇게 피는 제품이고요. 운전할 땐 다시 이렇게 거치된 것만 풀러 놓으시면 커튼처럼 그냥 고정해 놓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작년 7월 달에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조회수를 제가 봤는데 차량용 띄우고 햇빛 가리개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용 햇빛 가리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차량용 띄우고 햇빛 가리개라고 검색하시겠어요? 아니면 차량용 햇빛 가리개라고 검색하시겠어요? 네, 저도 헷갈리죠, 당연히 판매자 입장에서. 그래서 뭘 확인했냐? 아까 보셨던 파워클릭의 키워드 조회를 확인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이렇게 접속을 했다 그랬죠. 파워클릭에 들어와서 키워드 작년도라 그랬어요. 작년도 2019년도에 제가 5월부터 시작했거든요. 5월, 6월. 이 6월달 기준으로 볼게요. 6월달 기준으로 G마켓에서 키워드는 차량용 햇빛 가리개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조회수가 얼마 나왔어요? 약 1955.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띄우고 한번 해볼까요? 네, 띄우고 했더니 각 곱하기 한 6배는 높죠? 한 10,000 조회수가 띄우고에서 발생이 돼요. 근데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저는 그냥 붙이고 하는데요. 근데 G마켓 검색 결과가 뭐였다? 띄우고 검색 결과가 높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또 봤냐면 광고비를 봤어요. 그때 광고비가 뭐였냐면 차량용 띄우고 햇빛 가리개가 광고비가 단돈 300원이었어요. 하루 노출하는데 하루에. 그런데 300원이었나? 3,000원이나 그럴 거예요. 제가 써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때 체크한 게 이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예, 얼마였냐면 띄우고가 3,300원. 근데 붙이고 썼던 건 4,500원이에요. 10배 이상, 한 6배에서 10배 이상이 띄우고의 햇빛 가리개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소비자분들의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판매자분들이 입찰했던 입찰 경쟁이 뭐가 치열했냐? 예, 붙이고 햇빛 가리개가 높았다 이거예요. 되게 재밌는 사례죠. 그렇다니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광고는 내 직관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요. 소비자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냐를 이렇게 시즌별 키워드. 지금 작년도인데요. 올해는 또 바뀌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올해 2020년 4월에는요. G마켓 기준으로 햇빛 가리개가 제가 파니까 알잖아요. 차량용 햇빛 가리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 붙인 게 1000이고요. 띄운 게 500입니다. 그쵸? 이제 반대로 여기 됐죠? 그만큼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키워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소비자들에 대한 조회가 상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반드시 광고할 때 내가 훨씬 더 트래픽이 많은 거에다가 광고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키워드를 조회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인기 키워드로 해서 이번 주에 가장 조회가 많았던 키워드를 볼 수도 있겠죠. G마켓에서 검색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지금 주간 일주일 동안에 G마켓에서 가장 조회가 많았던 키워드예요. 지금 마스크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계속 조회가 높고요. 만약에 내가 특정 키워드, 만약에 캠핑용품을 판매하신다. 저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캠핑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캠핑용품을 자주 보고 있는데 자, 캠핑 낚시 카테고리에 이번 주도에 가장 조회가 많았던 상품이 무엇이었을까를 보는 거예요. 상품 혹은 키워드가 나오겠죠? 검색하기 했더니 자, 주간 G마켓에 가장 키워드가 많았던 거는 네, 텐트, 그리고 캠핑 의자, 캠핑 용품 키워드 순인 거예요. 그럼 내가 캠핑 용품 판매자라고 하시면 반드시 텐트, 의자, 용품, 그리고 원터치 텐트의 상품의 조회수가 많다는 건 판단하셔야 될 거고, 물론 광고비는 추후에 봐야겠죠.
그렇게 조회수가 많은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주간별, 그리고 이렇게 급상승, 그리고 시즌별, 그리고 마켓, 옥션, 지마켓,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마우스라는 키워드가 있죠. 주간으로 볼게요. 월간으로 보겠습니다. 마우스 키워드가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마우스를 어디에서 검색을 하실 것 같아요? PC 혹은 모바일. 어디? 네. 제가 이거를 봤는데 의외로 모바일보다는 PC에서 조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볼까요? 물론 지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볼까요? 월간에 최근 4월 달에요. 지마켓 마우스를 PC로 조회를 해본 결과는 약 1052 조회수였고요. 모바일 조회수를 보니까 모바일 조회수가 훨씬 높아졌네요. 예. 모바일 조회수가 마우스가 많이고요. 아마 제가 이거는 옥션에서 봤나요? 한번 옥션도 볼까요? 옥션도 모바일이 많이고 PC가 마우스가 네, 바뀌었습니다. 네, 모바일이 훨씬 더 높죠. PC로 조회를 할 것 같지만 모바일로 조회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네요. 그렇죠? 이처럼 고객들이 모바일만 접속을 하겠다 혹은 PC만 접속을 하겠다 이런 고정관념은 이런 데이터의 각 분류별로 보시면서 조회수를 판단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1교시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게 광고를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사전 체크리스트,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교육을 듣고 반드시 이행하셔야 될 게 광고 집행 결과표를 만드셔라. 이 광고 집행 결과표는 제가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지마켓 옥션 광고 처음 하기라고 하는 영상 라이브 강좌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강의 자료 다운로드에 다 올려놨어요. 이거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들 똑같이 엑셀 파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요. 2교시부터는 광고 집행을 직접 들어갈 거예요. CPP, CPC 광고 집행할 거니까 화면 고정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